홀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이 3900X의 원컴 라이브 방송 테스트를 진행한 후 3900X와 9900K의 이 성능을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테스트 요청은 계속 있었어요. 이 두 모델에. 어쩌면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 초기에 테스트를 했었던 내용들을 보신다면 아무래도 좀 뭔가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이 대부분의 X570 메인보드들이 몇 차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 초기보다는 상당히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부분에서 안정성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테스트를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8코어 16스레드의 9900K와 12코어 24스레드의 3900X는 단순히 코어와 이 스레드 숫자만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두 모델을 비교를 한다는 게 과연 공정한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인텔에서 일반 소비자용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게 9900K고 그 다음에 3950X가 나오진 않았지만 AMD 라이젠에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3900X다 보니까 이런 비교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스레드리퍼나 인텔의 X라인도 있지만 그건 또 라인업이 다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 영상에도 아토 페스티벌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벤트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좀 제발 끝까지 그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아토박스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고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영상을 보신 후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적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는 끝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이벤트를 참여한 분들 중 총 3분을 추첨해서 코잇에서 제공해준 ASUS B365M-A 메인보드 그리고 갤럭시의 게이밍 마우스와 키보드를 요 3가지 중 하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이야기할 건 없겠죠. 그럼 인텔과 AMD의 자존심, 어쨌든 두 모델의 성능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 됐다. 가자! 구독! 자,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CPU와 메인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세팅했습니다. 단 9900K의 경우 오버클럭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50배수 오버클럭을 적용했고요. 3900X의 경우도 이 PBO를 활성화하고 진행했습니다. 우선 CPU-G 벤치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900K의 경우 멀티스레드 스코어 5841점, 싱글 스레드 스코어 557점이 나왔습니다. 3000X의 경우 멀티스레드 스코어 8336점, 싱글 스레드 스코어 538점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네벤치 릴리즈 20의 벤치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900K의 경우 5146점이 나왔고요. 싱글 코어 스코어는 506점이 나왔습니다. 자, 3900X의 경우 7265점이 나왔고요. 싱글 코어 스코어는 501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산업용 프로그램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VLA 벤치마크 점수입니다. 9900K의 경우 CPU 스코어는 15251점이 나왔고요. GPU 스코어는 415점이 나왔습니다. 3900X의 경우 CPU 스코어는 20136점이 나왔고요. GPU 스코어는 460점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3D마크 벤치를 통한 CPU 스코어입니다. 이 타임스파이의 경우 9900K는 11896점이 나왔습니다. 자, 3900X는 12088점이 나왔습니다. 자, 파이어 스트라이커의 경우 9900K는 24271점, 그 다음에 3900X는 29586점이 나왔습니다. 자,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 중 하나가 과연 동영상 편집 작업에서는 어떤가 였습니다. 간단하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4K 영상 소스를 통해 2GB 정도 되는 이 완성본의 렌더링 작업 시간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CPU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둘 다 소프트웨어 렌더링으로 진행을 했고요. 왼쪽이 9900K, 오른쪽이 3900X, 3900X입니다. 9900K는 5분 52초, 3900X는 5분 4초. 그러니까 3900X가 9900K보다
대략 한 14% 정도 빠른 렌더링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론 게임에서 CPU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 해상도는 QHD 해상도, 테스트 옵션은 게임 내에서 지원하는 이 최고 옵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스티브의 경우 9900K는 평균 116프레임이, 그 다음에 3900X는 평균 11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의 경우 9900K는 평균 78프레임이 나왔고요. 3900X는 평균 7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의 경우 이 레이트레이싱 품질을 울트라로 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9900K는 렌더링 프레임 스코어 13095점, 평균 프레임이 84프레임이 나왔고요. 3900X는 렌더링 프레임 스코어 12685점, 평균 프레임이 8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풀옵션에 렌더링 120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을 경우 9900K는 평균 126프레임이 나왔고요. 3900X는 평균 12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치 프로그램을 통해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성능 부분에서는 3900X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치에서 보여주는 수치, 이 점수가 사용자에게 얼마나 체감적으로 다가오는지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 보여주는 이 성능 차이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 출시되는 게임이 다중코어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게임에서는 뭐 이 양 모델 모두 큰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었습니다. 테스트한 게임 외에 다른 게임에서는 좀 더 큰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 현 시점에서 판매가가 이제 50만원 중반대의 9900K 그리고 70만원 중반대의 3900X입니다. 물론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뭐 CPU 구입에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 금액이 절대값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비교한 9900K와 3900X는 게임이 메인이 되는 사용자를 위한 제품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게임용으로 이걸 구입한다는 건 생산적인 업무를 하는 분에게 충분히 활용될 수만 있다면 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는 생각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20만원의 값어치와 이 양 모델 간의 성능 차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뭐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달렸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과 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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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